개발계획 내용은 줄긋지 말고요. 뭐 이건 뭐 몇 번 본다고 해서 시험 볼 때 도움되는 게 아니고 강의 듣는 거 가지고 나왔을 때 해결하는 거고 틀리게 하려고 그러면 이런 거 내는 게 아니고 이제 좀 특이한 거 기억 못할 거 낼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억지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명칭, 위치, 면적, 목적, 시행기간 뭐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도시개발사업 관련된 일체의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분할 결합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분할 결합한다면 그에 관한 사항. 시행자가 누구인가 역시 되게 중요하겠죠. 다음 페이지 시행 방식, 인구, 토지 이용 계획, 원형지도 있을 수 있다고 했죠. 원형지에 있다면 그에 관한 사항. 교통, 환경, 보건, 복지, 도로 상하수도 같은 주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지역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뭐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도시개발 13.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에 관한 필요한 비용에 관한 계획. 이것은 왜 읽었어요, 제가? 박세세환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포함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14번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나 건축물,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에 관한 사용에 관한 권리 등이 있는 경우에 그에 관한 세부 목록 거꾸로 할 수 있고 이걸 고시해야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그랬죠.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 세입자 주거 및 생활안정대책 역시 있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순환개발 방식에 따른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은 개발 구역을 정하고 나중에 포함할 수 있다. 그 밑에 있는 건 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에 239페이지 메뉴에 보시면 개발계획 수립 기준 해서요. 이 도시개발계획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계획이나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해야 된다. 이거는 이해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도시개발계획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일종이에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계획이나 기본계획에 맞아야 되죠? 그리고 개발계획도 도시군 관리계획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역계획이나 기본계획에 적합해야 되고 따라서 개발구역을 정할 때도 자연녹지라든가 생산녹지, 도시 외의 지역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본계획이나 광역계획에서 이용 가능한 용도로 정하고 있을 때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도시개발 사업은 왜? 도시군 관리계획 일종이기 때문에 광역이나 기본계획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다만 광역이나 기본계획이 없을 때는 어디에서 할 수 있다? 두 군데가 있었는데요. 어디에서 할 수 있다? 광역이나 기본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추상국 말고 자연녹지나 계획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보완적으로 있는 거고 어쨌든 광역이나 기본계획에 맞아야 된다는 것은 자꾸 읽지 말고 줄긋지 말고 그냥 이해를 하라는 겁니다. 자, 양과로 3번 330만 이상의 도시개발 구역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해당 구역에서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하나만 하지 말고 규모가 크니까 여러 가지 기능, 거기서 생활하기 편리한 기능들을 다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 말이에요. 뭐 그러니까 답으로 처리될 일이 없습니다. 얘는. 근데 330만 하면 몇 년이었어요? 좀 전에? 5년. 그리고 이제 국토계획법에서 국장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 정도. 이제 그게 좀 더 의미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다음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1번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3년 된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3년 되는 날. 그런데 여기에 다음 날이라는 말이 위에 있죠? 그러니까 그냥 그 네모 안에다가 되는 날의 다음 날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유학집에는 제가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뭐 한 글자만 추가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복잡하게 쓸 거 없죠. 그래서 우리가 3년 된 날이 아니고 3년 되는 날의 다음 날. 그 밑에 공사완료 공고일이 아니고 공사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 환지 방식은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예외 거꾸로 갈 때가 있었죠? 할 때, 그 밑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개발계획을 몇 년 동안 수립 안 했을 때 2년 내에 수립 안 하면 2년 되는 날의 다음 날 해제된 것을 본다.
그럼 이제 거꾸로 하시니까 개발계획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시행자가 실시계 인가를 신청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실시계 인가를 신청을 3년 동안 했을 때 3년 되는 날이 다음 날. 330만 원 시험 보기 전날 한번 읽어봤대요. 자, 용도지역 환원 다음 페이지죠. 용도지역 도시개발구역이 해제 의제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은 과거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물론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지만 그건 읽을 필요도 없다고 했어요. 이제 그래서 과거 용도적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또 아까 지구단위 계획구역 의제가 됐었잖아요. 그죠?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폐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날 또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해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음 페이지 시행자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요, 여기 있는 칠판에 있는 이 시행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하는 겁니다. 지정권자가 지정하는데, 다만 도시개발 사업을 전부한지 방식으로 한다. 이거 전부한지. 전부한지니까 이것은 사적인 책임이 강한 거예요. 공익보다는. 그러니까 누가 해야 되겠어요? 땅 주인들이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 사람들 이익으로 한 건데. 그죠? 남이 대신해주면 안 되는 게 원칙일 거 아니겠어요? 전부한지 방식이니까 누가 한다? 토지 소유자 또는 토지 소유자가 만든 조합. 이제 조합을 만들든 말든 그건 자기들 자유고요. 어쨌든 누가 하는 게 원칙이에요? 토지 소유자. 조합은 만들면 뭐 자기가 만들고 싶으면 만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거꾸로 조합은 전부한지 방식밖에 못해요. 조합을 만들면 대외적인 책임을 제한하는 거예요. 조합 재산으로. 그래서 책임이 자꾸 늘어나는 거. 남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거. 이거 못해요. 조합은. 남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거. 수용 방식 하면 돼요? 안 돼요? 조합이. 안 돼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도 자기 토지를 3분의 2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수용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건 이제 혼용이라고 해야 돼. 혼용. 이제 전부한지 방식 아니고 전부 수용도 안 되죠. 토지 소유자가 3분의 1은 자기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혼용이에요. 이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옆에 땅이 일부가 좀 남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이제 거기 뭐 사업에 찬성하지도 않고 하는 사람들 땅을 이제 뺏어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얼마나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3분의 1. 근데 그렇게 남의 땅을 뺏어올 수 있는데 근데 남에게 책임질 일을 자기들이 또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데 자기들의 책임을 제한하는 조합을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합은 무슨 방식만 할 수 있어요? 전부한지 방식만 할 수 있고 이제 전부한지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하는 건데 토지 소유자는 부족한 땅의 일부를 수용하는 방식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부족한 땅의 일부를 수용하면서 조합을 만들어서 책임도 제한해가지고 한다 안 되고 조합을 만들 때는 무슨 방식만 할 수 있다? 전부한지 방식만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도시개발 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누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토지 소유자나 조합. 토지 소유자부터 읽어야 돼 먼저. 원칙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하지 말고 이해를 해야 되니까. 토지 소유자가 되는 건데 조합을 만들어서 해도 되는 거고. 이게 전부한지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한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전부한지니까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거니까 누가 해주면 안 되지. 토지 소유자가 하는 거지. 근데 그럴 때 내가 필요하면 조합을 만들 수 있고. 근데 조합을 만들 때는 이제 무슨 방식일 때만 만들 수 있어요. 전부한지 방식일 때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조합을 안 만들고 토지 소유자가 할 때는 일부를 수용하는 방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지. 혼용 방식이 되겠죠. 자, 그 밑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한국, 토지주택, 수자원, 농어촌, 관광, 철도 뭐 외울 건 없고요. 그 정부 출원기관의 뭐 한국철도시설공단,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그 용어는 뭐 굳이 몰라도 되겠습니다. 요즘에 좀 출전회가 한 2번 정도 여기 있는 말들 한 번 됐어요. 한국철도시설공단도 한 번 된 적이 있고 또 신탁업자가 한 번 된 적이 있는데 내다 보면은 또 그 다음에 내는 사람이 탄력을 받아서 여기서 그냥 하나 더 찾아가 내는 경우 있는데 뭐 그렇게 낼 가능성이 많지 않은 부분입니다. 다 공부할 수 없어요. 이거 조그마한 글씨 이거 어떻게 단낱이 다 하겠습니까? 나오더라도 그거 무시하고. 자, 공공기관은 한국 무슨 공사 이렇게 그냥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정부 출원기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지방공사도 할 수 있다고 했죠? 국지공출방. 그리고 5번, 토지 소유자 할 수 있죠? 토지 소유자. 그 안에는 토지 소유자의 요건이 있는데, 그건 보지 마시고 그냥 토지 소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그 요건을 보면 막 수용 요건 또는 환지 방식 개발 계획 수립 요건
요건, 설립 인가 요건 너무나 복잡해서 충돌되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는 것이 더 나아요. 그럴 것 같으면 그냥 토지 소유할 수 있다. 자, 요건 도시개발구역에는 토지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 할 수 있죠? 근데 이러려면 무슨 방식일 때만 조합을 만들 수 있어요? 전부안지 방식일 때만 만들 수 있다. 좀 무슨 말 할 수 있죠? 그래서 조합은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안지 방식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 말이 이제 일부라도 수용을 하려고 그러면 조합을 만드는 자기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그는 못한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법인 해서 그 밑에 1번, 2번 있는데 뭐 언젠가는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나오겠지만 언젠가는 나올지 모를 것을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꼼꼼하게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제가 그냥 지방 이전 법인 이런 정도로 말하고 넘어갑니다. 다른 말도 뭐 틀리게 안 할 거니까 과밀억제권역을 뭐 자연보전권역 이렇게는 안 할 거니까 자, 저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에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자격을 줄 수도 있고요. 8번에는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자 중 도시개발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그냥 이걸로 끝나면 지문제가 나올 수 있겠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자 해서 그 대통령이 있는 건이 너무 어렵고 하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안 보고 이렇게 주택건설 사업자도 할 수도 있다. 주택건설에서 9번 토목공사업이나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등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자 하는 말도 있고 그 내용도 너무 복잡하고 잘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 토목건축공사업, 건설 사업자도 이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작년에는 9호에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것이 나왔는데 그냥 지문 중에 나온 것이지 얘를 몰라도 뭐 답을 찾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볼 필요 없다는 겁니다. 9호 2에서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있는데 다음의 요건 뭐 제가 그랬죠. 이런 것도 그냥 의미 없이 10,000번 읽어도 소용도 없다. 이해를 안 하면 다른 거 연결돼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시험에 뭐 올해 꼭 나올 것이다 한다 그러면 빨리 보고서 확인하겠지만 그것도 아니니까 무시하고 244페이지 9호에 2 공부했으면 또 모르니까 10호도 공부해야 되고 11호도 공부해야 되고 9호도 해야 되고 7호도 해야 되고 안 돼. 한도 끝도 없어요. 10호에 부동산 투자회사 이런 할 수 있고 11호에 위에 있는 자들이 설립한 법인. 근데 위에 있는 자들 중에 1호에서 4호까지의 시행자, 공공시행자예요. 얘네들이 50%를 초과하게 되면 공공시행자처럼 취급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50초 이렇게 해가지고 말했습니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고. 왜 여기 국제공출방 5개인데 왜 이제 이게 4호까지 있느냐? 국가나 지자체 1호. 공공기관 2호, 정부처리기관 3호, 그리고 지방국 4호 하니까 이제 1호에서 4호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1호, 4호 하면 국지공출방, 이게 말하는 거예요. 공공기관, 공공사업시행자. 자, 그 밑에 주택건설 사업자의 대행 하는 말 있습니까? 그죠? 근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1호부터 4호까지에 해당되는 자 있죠? 여기 국지공출방, 공공사업시행자가 이제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 사항을 건설업자에게 위탁할 수가 있어요. 대행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양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시공 같은 것들은 지자체나 국가가 직접 하지 않고 주택건설 사업자가 그건 또 잘 갈고 닦은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공공시행자의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라든가 분양, 시공 이런 것들을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공공시행자만 대행할 수 있다. 공공시행자만. 토지 소유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작년에는 설계, 분양, 시공 대행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이 어디냐 해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4개 다 맞다 하는 것이 나왔는데 뭐 또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없고요. 또 분석해보니까 다 맞다는 것이 가끔 많이 나온다고 했죠? 네, 이런 정도 내용은 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했어요. 공부를 안 했는데 네모 안에서 모르는 것은 몇 개인가 물어보면은 혹시 전혀 분박 없다 그러면 다 맞다. 그럴 가능성은 좀 높아요.
새로 처음 나오는 것들. 이거 공부할 것도 아니거든요. 맨 처음에 나오는 것들을 전부 내놓고 옳은 것은 몇 개인가요? 다 맞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부한 거는 공부한 데 찾아야 되고, 물론 공부 안 했다고 해서 다 맞다가 꼭 맞진 않아요. 근데 공부하는 거 전혀 생판 되는 것들은 다 맞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확률상 꽤 높은 편이에요. 근데 다 맞는 걸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공부 안 한 거는. 다 맞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다 알아야지 다 맞는 걸 찾는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전혀 처음 봤다 그러면 그냥 다 맞다 해도 돼요. 어차피 처음 본 걸 머리 써가지고 찾는 것은 어차피 불가능이니까 그냥 다 맞다 하면 그거 차라리 그냥. 근데 공부한 건 이제 공부한 대로 다 맞는지, 반만 맞는지, 한 개만 맞는지 찾아야 되는 거고, 이제.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시행자로 하는 경우, 시행자 변경하는 게 있는데,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 전부한 지방시일 때는 누구를 사업 시행자로 한다고 했어요? 토지소유자나 조합.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토지소유나 조합이 전부한 지방식을 이거 해야 되거든요. 이걸 해야 되는데, 이제 원래 얘가 하는 게 맞다고 했죠? 네. 좀 이게 공익성을 가진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까 막 공익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이 한다고 했잖아요. 공익성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얘네들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좀 사업을 계속 원활하게 진행을 안 시킬 때는 이제 지방자치단체라든가 한국공사, 지방공사, 신탁업자 얘네들이 대신 사업을 해주는 경우도 예외적으로는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개발계획 수립했어요. 전부한 지방식으로. 그럼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정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여기 사업 시행하는 자가,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해야 되는데 개발계획 수립 후에 1년 이내 시행자 지정 신청조차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사업할 그런 능력이라든가 의지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사업을 안 하기보다 공공시행을 해서라도, 왜냐하면 아까 공익성이 잘 없다, 사익성이 강하다고 했지, 이거 우리가 부동산 공부하는데 전혀 사익인 거 없어요. 사익이 좀 강한 것이고 공익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공공시행을 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지정 신청을 안 하니까 1년 동안 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기 곤란하니 좀 네가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우리 해봐야 이웃 간에 맨날 쌈질만 했던 이제 자자손손 원수지간인데 해봐야 사업 성공 못하니 지자체 남양주시에서 또는 지방공사가 한국공사가 신탁업자가 대신 해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이제 공공시행에 동의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공공시행에. 자, 그럼 이제 여기 도시개발구역입니다. 국유지나 공유지가 있고요. 국유지나 공유지 있을 때 만약에 여기는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공공시행할 수 있다. 그럼 국유지 관리청에는 공공시행을 원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찬성하고 나면 조금만 찬성해도 공공시행으로 사업을 뺏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 빼고 나머지 토지 면적 2분의 1,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이 공공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면 공공시행할 수 있어요. 얘를 포함시키면요. 그럼 동의를 너무 쉽게 해가지고 뺏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빼고 나머지. 그러니까 국공유지가 포함되는가 제외되는가가 그냥 외우면 안 되고 설명드릴 때 팁으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어려운 건데 그래도 제가 팁을 드릴 때 이해하려고 조금 해보시면은 조금 도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걸 이제 몰랐다 해도 그냥 2분의 1 알아주시고 얘가 답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얼마가 동의했어요? 반반 동의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공공시행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도시개발구역에서 사업이 아까 사익을 추구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토지 소유자가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공공시설이 있었어요. 도로. 공공시설인데 이걸 이제 도로를 정비하고 싶어요. 이렇게. 정비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도로가 개인의 토지로, 개인의 토지가 도로 부지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런 개인의 토지가 도로 부지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사업과 함께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할 필요가 있을 때 이때는 사실 얘가 주된 관심이지 이거는 부수적으로 행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공공시행할 수도 있다. 이거 이제 그 공공시행 이게 도시공계획 공공시설 사업과 병행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것은 이제 나중에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어쩔 수 없이 몇 년 동안 지정 신청을 안 했어요? 1년. 그리고 반반 동의했죠? 본래 무엇인가 바꾸려고 그러면 과반수가 동의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반반 동의인데 왜 그러냐. 국공유지가 빼고 반반이에요. 그거 빼고. 그러니까 반반 동의했을 때 그때 이제 할 수 있다. 1년 받습니다.
이건 이제 전부안지 방식인데 사업 시행을 이제 여기 지자체라든가 공공기관, 한국토지대공사, 지방공사, 신탁업자 얘네들이 이제 하는 거고요. 누가 하는 것까지는 잘 안 물어보는데 작년에는 이제 누가 하는가 해가지고 국가가 해당된다 해가지고 틀리게 된 적이 있어요. 이제 그리고 여기에는 또 뭐 신탁업자 여기 어디 갔어? 여기인가? 여기에 외부 감사 대상이 되는 신탁업자인데 걔를 지문에 집어넣는데 그거는 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여기 있는 그 구체적인 내용 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거 읽지도 않아요. 읽는다고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 그 문제가 안 나오거든 똑같은 게. 그러니까 공부할 게 하나도 없어요. 뒷북 맞히는 거 그러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낼 수 있는 걸 계속 반복해서 그거 가지고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공공시험 몇 년 동안 지정 신청 안 했어요? 1년. 또 얼마 동의했어요? 면적 2분의 1, 총수 2분의 1 동의했을 때. 자. 이제 이거 보는 것은 지금 이거는 이제 전부안지 방식인데 전부안지 방식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시험에서 알려주면서 되지 그것까지 물으면 어차피 공부 안 되는 겁니다. 극복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변경. 시행자를 정했는데 사업을 얘가 게을리하면 변경할 수도 있어요. 시행자를 정했을 때.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면 사업 시행자가 할 일이 뭐예요? 실시에 인가를 신청해야 되잖아요. 3년 동안 안 하니까 아예 해지시켜버렸죠? 근데 3년 되기 전에 이 사업 시행자가 1년 이내에 실시에 인가를 신청 안 하면 해제가 된 건 아니에요. 아직 1년이니까. 그럴 때는 네가 또 사업할 능력이 없냐? 그리고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해당 사항이 토지 소유자나 조합, 전부안지 방식일 때만 지금 말이 해당되는데 그거를 또 구별해가지고 절대 기억도 안 나고 시험장에서는 그걸 여러분들이 도출해낼 수가 없어요. 무조건 그냥 이것만 보시면 되지.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몇 년 동안 실시에 인가를 신청 안 했어요? 1년 동안 실시에 인가 신청 안 했을 때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어요. 하나 더, 이제 실시에 인가를 받았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사업 실시, 사업에 착수해야 되잖아요. 그죠? 2년 동안 사업에 착수하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딘가에서 그냥 위법하다, 부당하다, 취소됐다 이런 말 나오면 바꿀 수 있겠죠? 그럼 뭐 아까 뭐 1년 동안 실시에 인가 신청해야 되는데 인가 신청한 내용이 뭐 위법 부당하다든가 또는 실시에 인가를 받았는데 그것이 법을 위반해서 취소가 됐다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인가 신청 안 한 거랑 똑같죠. 그래서 뭐 위법하다, 부당하다, 취소됐다 또는 사업 목적 달성할 수 없는 뭐 부도 파산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냥 여기에 있던 주택법에 있던 정비법에 있던 그럴 때는 뭔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글자 하나를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244페이지 맨 밑에 다음의 경우에는 지자체나 한국공사, 지방공사, 신탁업자를 시행자로 정할 수 있다. 그 다음이요. 그 전부안지 방식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245페이지 맨 위에 올라가면 2번부터 할게요. 2번부터 쉬운 거. 지자체가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항과 사업과 병행해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는 공공시행해도 되겠죠? 아까 얘가 주된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옆에 보너스로 그냥 환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도로공사 같은 거 하다 보면 그럴 거 아니겠어요? 도로공사를 굉장히 길게 하게 되는데 그 주변에 있는 토지 소유자 다 해가지고 사업할 수는 없거든요. 옆에 있는 토지 소유자는 그냥 이익만 받으세요, 이제. 다음에, 3번. 도시개발구역에는 국공유지를 빼고 나머지 토지 면적 2분의 1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국공유지를 왜 빼는가 하는 것은 제가 한번 좀 팁을 드렸습니다. 국공유지를 포함시키면 국공유지 관리청에서 동의해버리면 다 뺏어갈 수가 있어요, 사업을. 그러니까 걔를 빼고 순수하게 우리들이 2분의 1, 2분의 1 동의했을 때. 국공유지를 들어가는가 빼는가가 너무 나중에 정리가 안 되면 그냥 숫자만 내우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2분의 1, 2분의 1 동의했어요. 자, 맨 위에 개발계획 수립하고 나서 얼마 동안 시행자 지정 신청 안 했어요? 1년. 근데 지정 신청했는데 그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해요. 그럼 안 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위법 부당은 여기다 체크하지 말고 뭐 어디 나오더라도 위법 부당한다, 뭐 취소했다 이런 말 나오면 뭔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래서 1년 동안 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 안 했을 때. 자, 그 밑에는 이제 변경입니다. 변경하고 지정하고는 뭐 같이 묶어 나올 수 있고 따로따로 나올 수도 있는데 시행자가 바뀔 수 있다 생각하시고 앞에 있는 것은 전부안지 방식일 때 시행자를 공공시행하는 거 뒤에는 뭐 변경하는 게 따로 하지 말고 뭔가 시행자가 바뀔 수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시면 되겠어요. 자, 네모 1번.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사업에 착수를 해야 되죠? 몇 년 안에? 2년 안에. 안 하면, 시행자를 바꿔버릴 수 있어요.
다음에 행정처분으로 시행자를 지정한 내용이 취소가 됐어요. 시행자 지정을 취소했으면 바꿀 수도 있겠죠. 이제 아까 제가 뭐 취소한다, 위법하다, 부당하다, 부도 파손이 있어서 목적 달성 못한다 이런 말 나오면 여기에만 한정되지 말고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그런 거 있을 때는 항상 뭐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하면 돼요. 다음에 부도 파산 또 나왔네요. 여기도 부도 파산으로 유산 또는 기타 유산 사유로 도시개발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보다 시행자를 바꿔서라도 하는 게 공익을 위해서나 사익을 위해서나 바람직할 수도 있거든요. 꼭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사정에 따라. 그래서 여기는 다른 말 볼 거 없어요. 그냥 취소, 목적 달성 못한다 이런 말 나오면 여기뿐만이 아니고 어디 나와도 바뀔 수 있다. 저 위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위법, 부당 이런 말 나왔고. 다음에 4번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한 경우에 읽을 필요 없어요.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얼마 이내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얼마 이내 실시기 인가를 신청 안 했어요. 1년 안에 실시기 인가를 신청 안 했을 때. 물론 이제 제가 연장은 나중에 뭐 필요한 것들은 간단하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일단 연장은 지금 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봤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1000번을 읽어주고 갔다 기억 안 나요. 정리를 자꾸 해야 돼요. 말을 할 때 들어서 자 맨 처음에 자 2분의 1 그리고 몇 년? 1년 시행자 공공시행 변경 1년 또 몇 년? 2년 우리 법에는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후에 1년 이내 실시 인가를 전반지방식 사업 시행자가 인가 신청 안 했을 때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일본에 2년 동안 목적 사업 착수 안 했을 때인데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시간적인 순서가 실시계획 다음에 사업 착수잖아요. 그럼 순서를 바꾸는 게 훨씬 나아요. 자 1년 동안 뭘 안 했어요?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했을 때 인가 받고 나서 몇 년 동안 사업 안 했어요? 2년 동안. 이렇게 바꿔야 그나마 조금 이해하기 쉽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숫자도 이렇게 하니까 2분의 1, 2. 뭐가 그래도 조금 순서가 정리가 좀 되네요. 2분의 1 다음에 1, 다음에 1 다음에 2. 그래서 2분의 1, 2 하면은, 이런데, 그러면 반은 찾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하면요. 반 못 찾아요. 절대 확률이. 그리고 한 날로부터 절대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이거는 1년이라는 것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1년 안에 실시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인데 앞에 있는 말은 보지 말고 뭐뭐로부터 하는 거 보지도 말고요. 뒤에 있는 것은 보려고 한번 하시고 순서니까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지정을 아직 신청 안 했죠? 이건 실시 인가 신청 안 했죠? 이건 사업 착수 안 했죠? 사업 착수 안 했어요. 이렇게 아주 순서에 따라서 보면 아는데 뭐뭐로부터 하는 것까지는 보려고 절대 하지 말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자꾸 읽다 보면은 나중에 다음 볼 때 언제 한번 공부한 것 같다 생각날 거 또 하고 정리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그래도 정리가 좀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이제. 당장 절대 정리 안 되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팁은 뭐 위법하다, 부당하다, 뭐 공공사업과 병행해서 한다 이런 것들은 자꾸 들으면서 무슨 말인가 이해해서 맞추는 거 그러고선 걔가 답이 될 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통째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몇 줄 안 되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까 시행자에서 네모 안에 있는 걸 안 보는 거예요. 봐봐야 의미가 없거든.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얘는 잘 나오니까 봐야 돼요. 어렵지만. 그 전에 뭐 대행제도가 있었죠. 주택건설업자에게 시공이라든가 설계, 분양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공공시행자만 할 수 있어요. 거기는. 자, 다음에 245페이지 맨 밑에 모의고사에서 냈었는데 작년에 나와버렸네요. 올해는 안 나올 것 같아서 안 봅니다. 246페이지 맨 자, 지정제한 공공기관, 정부초령기관, 지방공사나 또는 도시개발구역은 토지 소유자 등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수 있다고 했죠?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호까지. 네. 이렇게 읽지 말고 오히려 안 하는 사람 읽어야 돼요. 그냥 못하는 사람 누구예요? 국가, 지자체, 또 누구? 조합을 지휘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 얘네들이 제한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뭐 낼 일이 없어요. 오히려 난다 그러면 또 이제 조합이, 지자체가 이렇게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낼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장이나 출장은 누구한테도 제한할 수 있죠? 국장에게 제한할 수도 있죠? 공장 출장이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구역 지정 제한할 때는
국장에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아까 또 봤고요.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도시개발구역이 둘 이상이 걸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걸치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고자 할 때 우리가 제안서를 받는 걸 협의해서 받진 않아요. 이것은 제안서 받는 거 간단하잖아요. 나중에 지정할 때 제안하면 되는 거고 우리들은 그냥 편하게 제출하면 돼요. 그때 이제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도시개발구역의 면적 중 많이 차지하고 있는 행정구역의 장에게 제출하면 돼요. 뭐 약간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뭐 아무데나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더 편할 것 같은데 그래도 돼요. 그럼 받은 자들이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지정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데나 할 수 있다. 나중에 바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바뀌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우리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은 이제 가장 많은 면적이 속하는 행정구역의 장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서를 제출하면 돼요. 이것 관련해서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도시개발구역에 속하는 면적이 넓은 뭡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 했는데 틀렸죠. 지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협의해야 되고 지정할 때는. 다른 자치단체 권한에 대한 제한이 있다 그럴 때는 항상 뭐예요? 협의. 이거는 권한을 제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제출만 하는 거니까 넓은지게 하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도시장에 걸치는 경우에 우리는 시군구에 제출하면 되거든요. 시군구.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돼요. 근데 근데 제주도는 걸치는 경우가 없으니까 여기 빠져있는 거 지금 말 중에. 그럴 때 시군구, 행정구에 걸쳐있는 경우에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하려는 지역에 포함된 면적이 가장 큰 행정구역의 시군구 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가장 큰 하는 게 있고. 이건 한번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안 읽으면 또 틀리니까. 다음에 이제 제안받은 자는 그것을 심사를 해서 지정할 건지 지정 통보해야 되겠죠? 그 1개월입니다. 1개월 이내에 통보해야 되고. 양관호 2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때 역시 토지 면적 얼마? 3분의 2 이상 동의받으라고 했죠? 동의받는다. 그런데 그게 작은 글씨로 있는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또는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랬잖아요. 공공시행자는 동의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오히려 작은 글씨가 더 중요해요. 숫자는 혹시 까먹어도 되는데 50초 동의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다음 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2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조 2항에 따른 공람 공고일 후에 구분 소유권을 분할하게 되어 토지 소유자가 증가했다. 그럼 증가한 숫자 기준에서 동의받아야 됩니까? 증가하기 전의 숫자를 기준해야 되겠어요? 전이겠죠? 그래서 제한할 때 이렇게 그런 내용들은 어디나 후에 하게 되면 전을 더 존중한다. 전에 해야 보호받는다. 전에 있는 사람 무슨 존중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후에 이것만 보시면 돼요. 3번, 4번은 봐도 까먹을 것이기 때문에 안 할 겁니다. 뭐뭐 한 후에 뭐뭐 하기 전 이렇게 두 마리 나와요. 후, 전 두 가지 나와요.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니까 말고. 자, 비용 부담하게 할 수 있죠? 양관에서 3번 제한한 사람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사업 위탁이 있어요. 위탁. 아까는 이제 공공시행자가 설계 등을 또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했죠? 주택건설 사업할 때 주택건설업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거든요. 요거는 주택건설 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됐는데 토지 소유자로 했어요. 거기다가 막 공항을 설치할 일이 있어요. 너무 대규모고 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지자체 등에 위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대신 네가 좀 그럼 공항 건설은 내가 못하고 공공시설이니 네가 많이 했지 않느냐. 네가 좀 네 노하우를 가지고서 대신 좀 해라. 위탁할 수 있어요. 물론 비용 줘야 되겠죠.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시행자는 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 수면 매립 같은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에게 위탁해서 시행할 수 있다. (248페이지) 조합 설립 인가 보겠습니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소유자 몇 명이요? 7명이 정관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아야 돼요. 몇 명이에요? 7명. 근데 이제 조합 설립의 동의요건 외가로 2번 아까 했던 겁니다.
인가를 신청하려면 토지 면적 얼마? 3분의 2.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상의 동의를 받아 인가를 신청해야 되고요. 외가로 3번. 이 인가에 동의한 사람이 자기의 의사 표현을 철회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철회해야 돼요? 전에 처리해야 돼요. 전에.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는 의사를 처리할 수 있고. 외가로 5번. 뭘 해야 성립한다고요? 법인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성립한다. 조합원은 누가 조합원이 돼요?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에요. 토지 소유자. 아까 구분 소유자는 예외적으로 큰 재산권을 가졌기 때문에 구분 소유자 각각을 하나로 본다 하는 것 자체가 토지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토지 소유자. 조합이 설립되면 토지 면적의 크고 적음 또는 뭐 필지수의 많고 작음 따르지 않고 그냥 똑같은 한 표, 의결권은 똑같아요. 토지 소유자. 다음 페이지 임원인데 임원은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있고요. 당연히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되겠죠. 조합원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적어도 토지 소유자여야 돼요. 건축물 소유자가 임원이 될 수 있다. 틀렸죠? 건축물 소유자는 그 임원, 토지 소유자, 조합원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그 총회에서 선임하고요. 임원은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그리고 중요한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단력이 똑바른 사람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임원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또는 그렇죠. 금고 이상의 형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 지나지 아니한 자,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런 사람들은 임원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중2 미성년자 안 된다고 했죠? 중2 미성년자, 집행유예 중, 그리고 2년 지나지 아니한 자, 거기 금고 이상 형 이걸 바꾸진 않으니까 그냥 그리고 이제 남의 자기 재산도 관리 못하는 사람이 조합 재산 관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000원짜리만 되면 되나? 그 복권 말고 권한 회복되지 아니한 자. 그다음에 조합은 권리 의무 동그라미 1번 보유 토지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 다음 페이지에요. 250페이지 맨 위에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랬고요. 또 양괄호 6번에서 동그라미 4번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를 위해서 조합과 계약을 하거나 소송을 할 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원래 조합은 누가 대표하는 거예요? 조합장이 대표하는 거죠. 업무를 누가 수행하는 거예요? 조합장을 비롯한 이사가 수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업무 수행, 조합 대표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감사가 할 때가 있는데, 감사는 이제 업무를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인데, 근데 이제 조합장이나 이사가 조합과 거래 계약을 하거나 조합과 소송을 하거나 할 때는 뭐 이 사람이 쌍방대리 하면 안 되겠죠. 자기들이 쌍방대리 하면 안 되니까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가. 그다음에 이제 조합을 만들면 총회가 있을 수 있겠죠. 총회에서 보면은 거기에 있는 사항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뭐 정관 변경, 개발계획, 실시계획 수립과 변경, 자금 차입, 조합의 수지 예산, 그리고 조합원들에게 경비를 부과할 때 그 부과금의 금액과 어떻게 징수할 것인가, 환지 계획, 환지 예정지, 채비지, 임원 선임, 합병 해산 이런 것들을 총회에서 의결을 해야 된다고. 외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일일이 조합총회에서 하다 보면 시간과 경비가 너무 낭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합원 수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일 때는 대의원을 들 수가 있어요. 그럼 대의원에서 빨리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몇 명 이상 할 때? 50명 이상 할 때 대의원을 들 수 있다. 그렇습니다. 대의원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의결권을 가진 토지 소유자, 즉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 500명이다. 그러면 대의원은 50명 이상 이렇게 둬야 되지. 그 대의원에서 조합총회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할 수 있다고 했죠. 대신할 수 있는데
그 위에 보시면 대신 못하는 게 있어요. 위에 네모 안에 다시 보면 1. 정관 변경 안 돼요. 2. 개발 계획 안 돼요. 6. 환지 계획 안 돼요. 9. 조합의 임원 선임 안 되고 10. 조합의 합병 해산 안 돼요. 그러니까 조합은 대 경비 부과라든가 환지 예정기라든가 채비지 처분 방법 이런 것들은 대의원회가 의결할 수 아니 얘는 할 수 있고 좀 전에 읽은 것은 안 되고 정관, 개발계획, 환지계획, 조합 임원, 조합의 합병과 해산. 오늘 다 외울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나중에 이제 또 요약집에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험에서 조합원이 이런 거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맨 1번 뭐 못한다고 했어요. 정관. 정관은 국가로 치면 헌법이에요. 그 조합의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을 다 정한 거예요. 헌법을 국민이 결정하잖아요. 그죠? 임원은 국가로 치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국민이 선출해야 되죠? 총회에서 해야 돼요. 조합의 합병과 해산은 국가로 치면 국가를 다른 나라하고 합병하는 거예요. 국가를 합칠 때 국민 투표를 해야 되겠죠? 이 점 중요한 거 헌법, 대통령, 국가를 없애는 것 이건 누가 해야 돼요? 국민이 해야 돼요. 총회에서 해야 대의원님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계획이 3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게 개발계획, 실시계획, 환지계획이 있어요. 여기 공급계획이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자, 개발계획, 실시계획, 환지계획.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환지계획.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대의원한테 맡기면 안 돼요. 무슨 토지를 갖는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2개 계획이 남았어요. 개발계획, 실시계획. 그래서 그 중에서 개발계획. 요거는 도시개발 사업의 출발이거든요. 출발. 개발계획은 어디 해야 돼요? 대의원회가 못하고 총회에서 의결해야 돼요. 이게 왜 총회 의결 사항이냐면 아까 지정권자가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상황이 변하면 시행자가 이거 좀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했죠. 그때 이제 조합총회에서 이 개발계획안 사항을 의결해서 이것 좀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렇게 제출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 개발계획안 이거 개발계획 환지 방식 할 때 여기 그 남양주시장이 이렇게 사업하세요 이렇게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할 건데요. 좀 반영해 주셔야 하니까 그거 해서 개발계획 수립한 거거든요. 나중에 조합총회에서 의결해가지고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계획, 공급계획 무시하고 개발계획, 실시계획, 환지계획 있는데 무슨 계획을 조합총회 얻어야 돼요? 개발계획과 무슨 계획? 조합총회에서만 해야 되는 거 뭐라고요? 개발계획과 환지계획. 대의원회 갈 수 있는 무슨 계획이에요? 대의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거 무슨 계획? 좀 중요하고 떨어지는 거. 실시계획. 실시계획 할 수 있고. 지금 중요한 거는 너무 중요한 것은 총회에서만 해야 되고 아까 부가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경미한 것들은 대의원회 할 수 있다는 거. 지금은 중요하니까 헌법, 정관, 그리고 대통령, 임원, 그 다음에 나라 없애는 거, 조합 합병. 국가 총회에서만 해야 되죠? 그런데 이거 이걸 외워놓고 다른 데서 뭐 조합의 수지 예산 이런 거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자금 차익 같은 거 나오면 대의원회가 할 수 있는 거고 대의원회가 못하는 거 5가지 외운 거 지금. 계획이 3가지가 있는데 무슨 계획과 무슨 계획 못해요 대의원회가. 개발계획과 환지계획을 못한다 이거예요. 저도 피곤할 때는 가끔 낮에 학원에서 못 자니까 대시를 해서 좀 쉬거든요. 대실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모르면 물어보세요. 미성년들은. 여관 모텔 같은 거 숙박시설 잠깐 빌리는 거 대실이라고 하는데 대실을 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대실 해도 된다고 금방 그랬어요. 내가 금방. 대실 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의원회가 실시계획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있다. 왜 그런가도 말했지만 나중에 또 까먹으니까 그냥 대실할 수 있다. 대의원회가 실시계획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못하는 것만 동그라미 딱 쳐가지고 외우시라 이겁니다. 외울 때 이제 팁을 드린 거고. 다음에 252페이지 실시계획 있네요. 실시계획. 시행자는 개발계획에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당연하고 이 실시계획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하라는 대로 실시계획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돼야 돼요. 아까 도시개발구역 정해지면 도시적과 지구단위 계획을 의제했죠. 그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에는 지구단위 계획에 맞는 용, 건, 용이, 기반시설 하는 것들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순서가 개발계획, 도시개발구역이니까 여기 지구단위 계획은 여기서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지구단위 계획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개발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어야 돼요? 실시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사업시행자가 이처럼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내용도 포함해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 포함시키라고 했죠?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한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련된 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요. 도로 설치라든가 도시군 계획서 설치 같은. 그러면 이제 이 실시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을 포함한 실시계획이 인가고시가 되면 이것과 내용이 다른 기존의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것과 다른 실시계획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가 우선해야 돼요? 여기 있는 것이 우선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시계획이 우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를 때는 종전에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여기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거예요. 우리가 만들었지만 결국 여기 남양주시장에게 인가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양주시장이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실시계획에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된다. 거 받고 그 다음 페이지 양과로 이번에 253페이지 양과로 이번에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그 고시된 내용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은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종전에 도시군 관리계획이 이 실시계획의 내용과 저촉될 때는 무엇이 우선한다? 실시계획으로 바뀐 것으로 봅니다. 신법 우선 원칙이에요. 이게 얘가 신법이잖아요. 과거에 있던 국법이고 바뀐 것으로 본다. 근데 자꾸 과거의 관리계획이 우선한다 그러는데 그럼 이 관리계획 결정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얘가 우선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시계획에 뭐가 포함된다?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돼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을 엉뚱한데 공급계획이라든가 환지계획이라든가 개발계획에 집어넣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은 외워야 되는데 실제로 시험에 나와요. 실제로 시험에 나온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실시계획에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돼야 된다. 이게 실제로 시험에서 답으로 처리됩니다. 256페이지 도시개발사업 시행 방식 보고 10분 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 방식은요. 수용 256페이지 수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있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시행 방식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뭐 바꾼다고 했어요?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네모에 보시면 변경부터 보시면 11조 1항 1호부터 4호까지 즉 공공사업 시행자가 수용 방식을 하기로 했다가 전부 환지 방식으로 바꾸는 경우 2번 공공시행자가 혼용을 하기로 했다가 전부 환지로 바꾸는 경우 그리고 3번 뭐 공공이든 민간이든 사용하기로 했다가 혼용으로 바꾸는 경우 이렇게 했는데 앞에 있는 주체는 보지 마시고요. 지금 말해봐야 여러분들 기억도 안 날 거고 그 기억할 만큼 문제가 잘 나오지 않을 겁니다. 나오더라도 거기까지 공부하면 안 되고 어쨌든 혹시 환지가 수용으로 바뀐다 하는 말 있으면 틀렸다. 이거 마시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수용이 전부환지로 혼용이 전부환지로 그리고 수용이 혼용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 다음에 시행방식 결정 환지 방식은 대지로서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공공시설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무슨 방식? 환지 방식. 그리고 이제 그 무슨 목적과 결부된 게 아니고 상황 때문에 불가피하게 환지할 때도 있어요. 인근 지역에 비해서 지가가 현저하게 높은 경우 어쩔 수 없이 환지할 수 있어요. 수용하려면 매수대금 지급해야 되니까 사업을 못할 수가 있어요. 또 수용 방식은 뭐 할 때요? 집단적인 조성이 필요할 때 어느 곳에 대규모로 택지를 조성하거나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이것을 집단적으로 조성한다. 집단적으로 공급한다. 이런 말을 해요. 자, 그래서 환지는 효용 증진. 그래서 전부환지 방식도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것과 병행할 때는 토지 소유자가 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것도 이제 환지의 사업 방식 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 근데 뭐 공공시설 정비를 위해서 하는 것은 읽지 않더라도 대지로서의 효용을 증진시킨다. 이건 꼭 기억하시고 지가가 현저히 높다 하는 것도 기억하시고. 근데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한다. 무슨 방식? 수용 방식. 무슨 의미인가를 말했으니까 앞뒤에 있는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찾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분할 혼용. 수용과 수용 사용과 환지가 적용되는 지역이 딱 잘려져 있는 거. 여기저기 막 뒤섞여 있는 게 미분할 혼용 방식. 분할 혼용과 미분할 혼용도 꼭 읽어주고 넘어왔는데 작년에도 지문 중에 나왔습니다. 아무튼 여기는 별게 없는데
꽤 많이 나와요. 한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지문 중에 한두 개 나오기도 하고 아주 왜냐하면 사업의 기본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이해를 통해서 기억해 주시고 10분 쉬었다가 259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